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 전세계 군사 강국들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100km 이하에서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과 유도무기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나3 이내이므로 그보다 약 2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셈입니다. 마하5의 속도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타격이 가능한데요. 현재 개발 중인 무기들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20이면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발사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도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낙하하는 방식인데, 현존하는 탄도미사일의 로켓 엔진으로는 극초음속을 발생시키기 곤란해서 활공체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재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2020년대 중으로 개발,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탄부의 고난이도의 공력 기술과 중력 가속을 정밀 제어하면서 부스터 없이 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둘째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는 발사 초기에는 상대방이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하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활공체에 비해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므로 적이 대응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기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공체와는 달리 종말 단계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어 복잡한 기동에 보다 유리한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 극초음속 활공체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2030년대를 넘겨서야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가 앞서 있는데요. 러시아는 2019년부터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항공기 발사 버전인 신찰 순항 미사일과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아방가르드를 대량 생산,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이 탑재된 순항 미사일 방식인 지르콘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수차례 공개하고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인도는 지르콘 미사일의 기반으로 브라모스라고 명명된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미사일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독자적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실사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공개된 활공체 형태인 둥평 17을 2020년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폭격기를 통해 탑재,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싱콩2로 명명된 웨이브 라이더 방식의 새로운 극초음속 활공탄부와 스크램제트 미사일로 추정되는 둥평100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중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우선 지상 및 잠수함 배치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로 OP-파이어와 LRHW, IRCPS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최고 속도 마하 20의 AGM-183A, ARRW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공기흡입식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도 재추진하고 있으며 서방에서 스크램제트 연구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호주와의 공동 개발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 초음속 엔진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에 탑재하는 핵투발용 램제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ASMP-A의 후계 미사일 OFCAS에 탑재하기 위한 스크램제트 극초음속 미사일 ASM-4를 개발해 2035년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글라이더 시험체 VMAX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이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분쟁 중인 남서부 도서 방어 작전을 명목으로 극초음속 활공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2023년까지 초기형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대함 타격도 가능한 웨이브 라이더 방식의 개량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30년 내 배치를 목표로 스크램제트 방식의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북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활공 탐구에 대한 설계를 끝냈다고 공개 발언해 관련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 일, 러 같은 강대국과 북한이라는 위협에 둘러싸여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미 개발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체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연말인 12월 16일의 정군지휘관 회의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국방부 차원의 소요 결정에 포함시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2020년대 중으로 현무 탄도미사일을 통해 발사되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을 우선 확보하고 2030년대에는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선 6월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자관의 보고서에서는 ADD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HLMZ 추진기관을 개발했으며 2010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호흡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마하오 이상의 지성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에 덧붙여 또 하나 놀라운 소식에 중국과 일본이 당황했는데요. 2021년 1월 30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KF-21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런 보도와 관련해 영국의 군사 전문지 네이블 뉴스 2021년 2월 15일자에는 KF-21 전투기용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소식과 함께 차기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형상을 담은 개념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00mm급 공대함 유도탄 2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덕트형 램제트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실사격 시험을 거쳐 2020년대 말 또는 2030년대 초 대한민국 공군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KF-21의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네이블 뉴스와 접촉한 국내 방위 산업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미사일 시스템 제조업체인 LIG 넥스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식 대한민국 국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해군의 애매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밝히며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뉴스에서는 KF-21을 위한 미디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달과 더불어 한국은 자체 장거리댐 제트, 동력, 시각 범위를 넘어선 BVR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ADD 간행물에 따르면 400mm급 공대함 유도 미사일 2의 핵심 기술이 신형 BVR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대함2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램제트 엔진,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의 기술은 국내 200mm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00mm 대함 미사일과 200mm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모양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더 작은 크기의 접근 방식을 통해 ADD는 덕트형 램제트 미사일의 대량 생산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참 슬기로운 생각인데요. 역시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머리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너무 비싸면 양산이 어려울 건데요. 과거 한국인의 빨리빨리를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철저함을 배워야지 하면서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빠른 기술 개발 능력에 세계인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이블 뉴스에서 보라매용 대한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사실은 이미지나 설명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요. KF-21 블록 사명이 어떻게 진화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로세대 스텔스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국산 A사를 더 성능이 적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미국마저 충격먹은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 탑재 소식과 자체 엔진 개발에 대한 소식, 무인기 통합까지 이미 한국은 KF-21을 6세대 이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KF-21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인데요. 충격의 똥줄 타는 중공이나 외국 말고도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이 힘든 여러 나라가 우리 보라매를 부럽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을 볼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상은 국뽕의 맛이었습니다.